나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같은 장면에서 기억이 시작된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집안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고 부엌에서만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탄불 위에 올려진 냄비에서 김이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도마 위에서는 익숙한 리듬으로 칼이 내려앉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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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는 알람보다 먼저 나를 깨우는 소리였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 번 몸을 뒤척이다가 마지못해 눈을 떴다. 창문 밖은 아직 밤과 아침의 경계에 있었고 교복은 방문 옆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 교복 냄새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다림질한 천에서 나는 뜨겁고도 눅눅한 냄새,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겹쳐 있는 냄새였다. 어머니는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 계셨다. 단 한 번도 내가 부엌에서 어머니를 기다린 적은 없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같은 자세로 계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일어나라는 말도 춥지 않니라는 말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하셨다. 대신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셨다. 은색 알루미늄 도시락통 여러 번 떨어뜨려서 모서리는 이미 둥글게 달아 있었고 뚜껑은 한쪽이 잘 맞지 않아 고무줄로 묶어야 했다. 그 안에는 늘 비슷한 반찬이 들어갔다. 김치, 계란말이, 어쩌다 멸치볶음.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셌다. 오늘은 몇 가지나 들어있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금 실망했다. 그땐 그게 부끄러운 마음인 줄도 몰랐다. 그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싫었을 뿐이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이 있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시간. 아이들은 자기 도시락을 은근히 자랑했고 나는 내 도시락을 조금 늦게 열었다. 괜히 책으로 가렸다가 사람들 시선이 분산될 때 뚜껑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퍼질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런 나를 어머니는 모르셨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셨을지 모른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묻지 않으셨다. 도시락 맛있었니? 반찬 괜찮았니? 그런 질문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빈 도시락을 받아 아무 말 없이 씻으셨다. 물에 담긴 도시락통이 서서히 깨끗해지는 모습을 나는 무심히 지나쳤다. 그 시절에 나는 늘 바빴다. 공부가 바빴고 학교가 바빴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빴다. 그래서 어머니의 새벽은 내 인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언제 잠자리에 드시는지, 아침을 드셨는지, 추운 부엌에서 얼마나 오래 서 계셨는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도시락은 그냥 거기 있는 것이었다. 마치 아침이 오면 해가 뜨는 것처럼, 겨울이 오면 추운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도 어렸다. 사랑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머니는 아침마다 같은 말을 하셨다. 늦겠다. 어서 먹고 가. 그 말 안에는 수많은 말이 들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그저 재촉으로만 들었다. 그날도 나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오지 않으셨다. 늘 부엌에서 그대로 서 계셨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떠난 뒤 어머니가 한동안 그대로 서 계셨다는 걸. 식지 않은 연탄불 앞에서 내 도시락이 사라진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셨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다. 그 새벽이 어머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어머니 하루의 전부였다는 걸. 학교에 가면 하루 중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교실은 금세 반찬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시간만 되면 나는 괜히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시락을 꺼내는 손이 언제나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나는 늘 가방 안에서 도시락을 조금 늦게 꺼냈다. 다른 아이들이 먼저 뚜껑을 열 때 나는 책으로 도시락을 가렸다. 김치 냄새가 퍼질까봐 조심스러웠다. 집에서는 가장 익숙한 냄새였는데 학교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또 김치네. 누군가 툭 던진 말이었다. 농담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았다. 나는 웃는 얼굴을 흉내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도시락 때문이 아니었다. 그 도시락을 부끄러워하는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점점 집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 이야기도 부엌 이야기도 말하지 않았다. 괜히 내 집이 들킬 것 같았다. 그때의 나는 늘 바빴다. 시험 점수에 바빴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바빴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짜증이 났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늘 그렇듯 부엌에 계셨다. 왔니?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툭 내뱉듯 말했다. 왜 우리 집 도시락은 맨날 똑같냐고. 다른 애들 도시락에는 고기도 있고 반찬도 많다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후회가 시작됐지만 멈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셨다. 아주 잠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답답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괜히 서운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다. 말해도 내 마음이 닿지 않을걸. 그날 이후로도 도시락은 같았다. 김치, 계란말이, 어쩌다 멸치볶음.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걸. 반찬을 담는 손이 전보다 느려졌고 뚜껑을 닫을 때 한 번 더 눌러보셨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사과하는 법을 몰랐다. 아니, 사과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조금만 더 잘 살면 이런 도시락도 없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참 잔인한 생각이었다. 어머니에게 도시락은 살아온 방식이었고 나에게는 숨기고 싶은 표식이었으니까. 학교 운동장을 지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지금의 나는 안다. 그날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니가 얼마나 더 조용해졌는지도. 그때 나는 어머니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참고 견디는 사랑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학교에 나를 데리러 오지 못한 날이 있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 하루였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조용했다. 부엌에도 방에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늘 먼저 와 계시던 분이었다. 잠시 후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 냄새는 언제나 낯설다. 차갑고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사람을 작게 만든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셨다. 별일 아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했다.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 부엌에 섰다. 연탄불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김치통을 여는 일조차 어색했다. 그때 장롱문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늘 정리해 두시던 곳이었다. 나는 괜히 그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낡아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연필로 적힌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수첩을 펼쳤다.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쌀값, 연탄값, 전기세, 그리고 내 이름, 딸 도시락 반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페이지를 넘기자 비슷한 기록들이 계속 나왔다. 반찬값 옆에 작게 적힌 메모들. 오늘은 국만, 계란 2개, 그리고 어느 날의 기록. 오늘은 내가 굶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도시락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김치 한 조각, 계란말이 한 줄. 그게 어머니의 하루였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학교에서 도시락을 숨기던 내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집에 와서 짜증을 내던 내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다. 왜 맨날 똑같아? 그 말이 수첩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은 한참 뒤에 나왔다. 참으려고 해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설명하면 내가 미안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삼키셨다는 걸. 병실로 다시 갔을 때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 얼굴 위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겹쳐 보였다. 새벽 부엌, 연탄불, 도시락통, 그 모든 장면이 어머니의 하루였다. 나는 그 하루를 너무 쉽게 먹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걸지도. 그날 이후로 나는 도시락을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 밥이 아니라 시간을,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루를. 그날은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인생을 들여다본 날이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철이 든 날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머니가 되었다. 아니, 어느새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뭘 해먹일지 잠시 생각한다. 그 순간마다 문득 어머니가 떠오른다. 그 시절 어머니도 이렇게 서 계셨을까? 아무 말 없이 하루를 계산하며 아이들이 밥 투정을 할 때가 있다. 이건 싫어. 맨날 이거야?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잠깐 멈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던졌던 그 말들. 나는 그제야 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도시락은 밥이 아니었다. 반찬도 아니었다. 그건 어머니의 하루였다. 새벽에 일어나 나를 먼저 생각하던 시간, 자기 밥을 미루던 선택, 말 대신 건네던 마음. 그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이제는 도시락을 싸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준비하며 산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다는 눈빛, 아무 일 없는 척 건네는 관심. 그게 내가 배운 도시락이다. 어머니는 나를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매일 같은 도시락으로 삶을 보여주셨다. 버티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지금의 나는 그 수업을 조금은 이해한다. 그리고 조금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당신 곁에도 말없이 하루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한 번쯤 고개를 돌려 말해주었으면 한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하루를 살게 할지도 모르니까. 어머니의 도시락은 내 배를 채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버티게 했다. 나는 그 도시락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그 마음을 기억으로 남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내민다. 이게 내가 받은 도시락이라고.